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죠. 계속 그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분 그 이마누엘 사건에서 받았던 그 양식을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타운소를 받아봐라 좀 조언을 해줬었는데 거의 안녕하세요. 박준 변호사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좀 찍는데 오늘은 그 타운서 많이 맞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사법 절차 내에서 소송이나 수사 절차 내에서 타운서를 받는 경우가 이제 꽤 있단 말이에요.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방식으로 타운서를 받는 게 사실 막상 해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. 피의자가 됐거나 피고인이 됐거나 아니면 피해자로서 누구를 고소했거나 이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타운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인 방식으로 타운서를 받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 방식은 타운의 내용을 타운서를 써주는 탄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써가지고 써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용은 내가 써주고 탄원인들이 사인만 해주고 크게 봤을 때 뭐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뉠 텐데 첫 번째 경우는 직접 내용을 쓰라고 하면은 정말 참여도가 저조하고 사람들이 타운서를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보통 타운서를 받는 쪽에서 내용을 써주고 탄원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은 서명 날인하고 뭐 신분증 제출하고 뭐 이 정도로 보통 많이 받죠. 전통적으로 종이로 받는 방식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선 그 자체가 이제 타운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. 왜냐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나랑 소통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타운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구글 폼 양식을 잘 이용하면은 온라인으로 종이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운서를 받을 수 있다.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 만드는 거예요. 저도 처음에 이걸 언제 해봤냐면은 이마누엘 님이 송진호한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와,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고인이다 진짜. 야, 저는 사실 검찰에서 그걸 기소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뭐 기소를 했어요 실제로. 그래가지고 지금 약식 명령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마누엘님이 송진호한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당시에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방식으로 이마누엘님에 대한 타운서를 받았단 말이에요. 그래도 많이 받았어요. 거의 한 4,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운서를 써줬는데 처음에 이제 그 구글폼 양식으로 타운서를 그렇게 만들어 본 거란 말이에요. 3,000장, 4,000장 이 정도 되는 타운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이로 받는다고 생각해봐요. 3,000장, 4,000장? 저 절대 못 받아요. 그거의 10분의 1인 300장, 400장 받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. 그래서 당시에 한 3,4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이마누엘님의 무죄를 위해서 탄원을 해줬었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이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죠. 계속 그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분 그 피해자분이 이제 타운서를 받는다고 하길래 그 이마누엘 사건에서 받았던 그 양식을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타운서를 받아봐라 좀 조언을 해줬었는데 실제로 그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? 서류가 많아.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? 있지. 어떻게 하는 건데? 그건 말 못 해주지.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.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. 거의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운서를 써줬다고 하더라고요. 5만 명이면 진짜 대단한 거죠. 엄청나게 많은 거죠. 그만큼 기존의 방식으로 타운서를 받는 것보다 이 구글 폼을 이용해서 타운서를 받는 게 굉장히 쉽고 빠르고 또 돈도 안 들고 굉장히 효과적이다.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에서 그걸 보고 참고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쓰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포털서 구글 폼이라고 딱 쳐보면은 여기 구글 폼 온라인 양식 제작 도구 이런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은 이 구글 폼 웹사이트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폼으로 이동이라고 있어요. 이거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구글 폼 사이트로 들어와요.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모양 있잖아요. 이거를 누르면은 새로운 양식이 하나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.
여기에다가 이제 그 탄원서의 형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제목은 탄원서라고 쓰고 이 설문지의 설명에는 탄원서를 받는 사건의 내용을 이제 쓰면 되겠죠. 어떤 취지로 탄원서를 받는지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임마누엘이 탄원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이건데 이거를 참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주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탄원인은 위 탄원서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시나요?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았던 거예요. 여기 보면은 객관식 질문, 단답형, 장문형, 체크박스, 드롭다운 파일 업로드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동의합니다, 동의하지 않습니다. 이 두 가지 옵션을 주고 객관식 질문으로 받았던 거죠. 그리고 탄원 내용, 이거는 실제로 이 탄원서를 써주는 분이 이 지금 탄원서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탄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적어달라는 취지고, 그리고 탄원인의 이름, 탄원인의 생년월일, 탄원인의 연락처, 탄원인의 주소. 저 같은 경우 이 사건에서는 탄원인의 신분증까지 받았는데 이 신분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항목을 파일 업로드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 구글 폼 자체에서 신분증 파일이나 이런 걸 업로드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, 특정 파일 형식만 허용해가지고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고,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숫자, 최대 파일의 크기, 이런 옵션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. 이거는 뭐 신분증을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, 근데 만약에 신분증을 넣는 경우에는 이 탄원서의 진정성이 조금 더 보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탄원서의 개수는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, 그래서 이제 방금 같은 내용으로 만약에 이제 복사를 해서 만들어 본다고 치면 만들어 볼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제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임마누엘의 탄원서를 기초로 해서 제가 샘플로 탄원서를 이제 방금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거의 유사하게. 제가 최근에 그 리니지 M 에오디미 홈즈라는 사건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생각이 나서 그거를 샘플로 할게요. 제목은 탄원서로 하고 이 사건 탄원 내용이 사건이나 피탄원인 뭐 제목 이렇게 쓰고, 이 내용을 여기 이제 가운데 본문에다가 뭐 왜 탄원을 하는지를 이제 그 탄원서를 받으실 분이 여기 자세히 좀 써주시면 되겠죠. 탄원서를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메일 나와 있고,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항목을 필수로 지정할 건지 필수가 아닌 걸로 지정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, 만약에 필수로 지정을 하면은 여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별표가 나와요. 이거는 이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탄원서의 항목 중에서 필수로 할 건 이런 식으로 필수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, 탄원서를 써주는 사람의 이름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필수 사항으로 해야 되겠죠. 탄원인의 성명, 탄원인의 생년월일, 탄원인의 연락처. 그래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넣을지는 이 탄원서를 쓰시는 분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, 되도록이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받는 거는 보관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탄원서를 제출할 때 처리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. 또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. 뭐 응답,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 설정에서 보면은 여기 응답 수집 및 보호 방식을 관리하는 데서 이메일 주소 수집, 이것도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은 인증된 이메일만 수집을 할 건지 아니면 응답자가 직접 입력하게 만들 건지 뭐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응답자에게 응답 사본을 전송할지 말지, 응답의 수정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, 응답 횟수를 제한할 건지 말 건지, 뭐 이런 몇 가지 설정이 있어요. 그건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응답란, 여기 나와 있는 응답란에 보면 그 스프레드 시트의 연결 옆에 점이 3개가 나와 있는데, 이 점 3개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새로운 응답에 대한 이메일 알림 받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. 이걸 딱 클릭을 해서 체크 표시가 나오면은 누군가 새로 이 그 설문지에 응답을 해줬을 때 자기가 설정한 메일로 알람이 딱 뜬단 말이에요. 이걸 꼭 선택하길 바래요. 그래야지 누가 이 탄원서에 응답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. 이렇게 이제 탄원서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했으면은 여기에 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이 URL 방식으로 해서 URL 단축을 눌러서 그 링크를 복사하면은 이게 이제 이 설문지의 주소가 되는 건데, 이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탄원서를 받으면 돼요. 다른 그 새 창을 띄워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이거를 이제 한번 테스트로 한번 써볼게요. 여기서 딱 제출을 누르면은 제출이 된 거예요 이제. 그래서 이렇게 그 누군가가 탄원서를 써서 제출한 사항을 가정을 하고, 실제 이제 탄원서를 만든 사람의 링크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응답이라고 딱 나오죠. 제가 방금 업로드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 뜨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
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. 그러면 이제 이 타운서 링크를 공유를 해서 그 타운서를 여러 사람이 써주게 되면 이 응답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겠죠. 그래서 응답이 많아지면은 이 타운서를 받은 이후에 실제로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 어떻게 할 거냐. 이게 이 구글 폼이 되게 좋은 게 이 결과물을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뽑아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시트에 연결 딱 클릭을 해보면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딱 파일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. 이게 지금 보면은 타운서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이 테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응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, 만약에 이제 뭐 100명, 200명 응답해줬다고 하면 밑에까지 내용이 쭉 있겠죠.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설문지를 받은 결과물이 자동으로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빠른 단기간 내에 많은 타운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. 이게 결국에 영상의 취지입니다.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타운서를 만든 다음에 뭐 신분증 파일까지 첨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타운서를 만들면은 이 구글 폼은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본인이 구글 폼으로 만든 아이디로 이 구글 드라이브, 구글 검색창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치면 돼요.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은 방금 타운서를 만든 위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. 자기가 이제 폴더를 어디에 지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폴더에 딱 들어가 보면 타운서에 대한 구글 폼 파일이 있고 그 신분증 파일 업로드를 받았잖아요. 그 업로드 파일이 여기 타운서 가로치고 파일 리스폰스라는 이 폴더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 보면 아까 업로드한 그 파일이 그대로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. 이렇게. 이 부분까지 확인하셔가지고 구글 폼이랑 구글 드라이브 이 두 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운서 양식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방금 샘플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글 폼 방식으로 타운서를 받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봤는데, 하여간 이 영상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처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범죄 피해자, 특히 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있게 노력하고 좋은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빡침 변호사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 이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